이장 증권시장과 회계정보. 지난 시간에 일절을 했죠, 그죠? 증권시장과 자본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금융시장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을 나눠지고, 단기 금융시장 중에 자본시장이 있고, 그죠? 자본시장 안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은 기업 소유권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정서이고, 많은 기업들은 이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주식회사는. 네. 이게 주식의 견본이었고요. 최초로 어, 보통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최초 공모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최초 공모를 해야 되냐 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좀 분산돼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돈을 모을 수 있다. 만약 주식이 제3자한테 팔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그러면 주식회사는 계속 가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뭔가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사실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정권거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어, 일단 매매 체결 방식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단일가 매매, 또 하나는 접속 매매, 두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에 접수된 주문을 모아서 하나의 가구를 체결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까지 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 시가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단일가 매매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뭔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 10분 동안 주문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체결시키는, 이게 단일가 매매. 접속 매매는 이제 단일가 매매로 시가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접속 매매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 가능한 주문이 제출되면 즉시 매매 거래가 체결돼요.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간 동안에는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문들이 많이 모였을 거고, 많이 모인 주문들을 뭔가 균형을 이루는 가격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단일가 매매. 일단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가격이 기준이 돼가, 직전 가격이 기준이 돼서 뭐 크게 이상한 가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접근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주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지정가 주문, 또 하나는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해서 하는 주문.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 뭐 두 개의 차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지정가 주문은 자기가 지정했던 그 가격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된다면 체결될 것이고, 아니면 체결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시장가 주문보다 유리하겠죠. 가격 면에서는 시장가는 적각 체결이 되지만 대신에 뭔가 좀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가 주문을 할 것이냐, 시장가 주문을 할 것이냐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시장가 주문이죠. 그렇지만 좀 유리한 가격에 체결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가 주문을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신용 매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할 수 있냐?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타입 공매도라는 제도이고요. 주식을 빌려서
빌린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내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주식을 되팔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차익. 근데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레버리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트랜잭션 하나를 지금 끝낸 겁니다. 이 정권 시장과 회계 정보였는데 정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봤다. 어, 이번에는 또 하나 이 기업 재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 게 뭐냐면 회계 정보. 그래서 회계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의 제목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 두 가지 중요한 재무 제표를 이야기하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 세 가지 중요한 재무 제표를 이야기한다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 상태표를 보자라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는 변이 두 개 있다라는 거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있고 왼쪽 변을 차변, 오른쪽 변을 대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왼쪽에는 뭐가 기록이 되냐 하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어지는지 자금이 뭔가 자산의 형태로 투자가 됐을 건데 그것을 표현한 게 차변이다라는 거고요. 대변은 뭐냐 하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남의 돈으로 그래서 그걸 타인 자본 그 다음에 그 자기 돈으로 그게 자본 이렇게 자기 자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남의 돈과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는 게 주식회사 기업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했냐를 스냅샷을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자산을 어떤 식으로 나열했느냐 하면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먼저 두고 그다음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뒤로 두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도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뭔가 현금성의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을 보고 당좌자산. 그래서 일단 현금성인 게 현금은 현금성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어, 판매했는데 그렇지만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 금방 갚아야 되니까 보통 한 3개월 내에 갚아야 되니까 당좌자산 이렇게. 예. 또 하나의 유동자산은 뭐냐 하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아직 판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면 곧 팔면 현금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재고자산.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에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사실은 이 재고자산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악성 재고자산, 잘 팔리지 않은 제품이라 사실은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자산이 아닌 재고자산도 있고 품질이 나쁜 재고자산도 있고 어, 저가 팔릴 수 있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품질이 좋은 그런 양질의 재고자산도 있고 악질의 재고자산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투자자산, 이건 뭡니까? 내가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업의 주식 이런 것도 투자자산이 되겠죠.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금방 현금화 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장기 보유의 목적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비유동 자산에 간주한다라는 게 되겠죠. 다음으로 유형 자산은 뭐냐 하면 토지나 건물입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본사 건물을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자 여기 투자 부동산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고요. 여기 있는 토지나 건물은 뭐예요? 영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되고 그럴 때는 투자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 됐다 이런 게 되겠죠. 네. 어, 무형자산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자산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했고, 연구 개발한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접으면 사라지니까 여기 있는 이 무형자산은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어, 상표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무형자산도 있지만, 사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한 것도 딴 데다가 라이센스 아웃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접으면 이 연구개발비는 다시 회수를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질과 악질의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차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시킬 수 있는 게 위에 있고,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게 아래쪽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대변으로 가면 타인 자본, 남의 돈으로 자본을 조달한 게 있고, 그걸 부채라 그러고,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 현금화 시키기 쉬운 게,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유동부채, 늦게 갚아야 되는 게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장기 차익금, 그죠? 유동부채. 장기 차익금은 비유동부채. 만약 채권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했다 하더라도 비유동 부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 우리 주주가 출자한 돈, 그게 이제 자본이 되고요. 그래서 자본금, 출자한 금액. 어떤 경우에는 액면은 5천 원인데 실제 내다 판 가격은 만 원이다. 그러면 5천 원 추가 유입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 잉여금 이렇게 되고요.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익을 쌓아뒀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부 유보, 그죠? 당기순이익을 일부는 내부 유보하고 일부는 배당한다 그랬는데 그 내부 유보한 게 이익 잉여금에 쌓이게 되게 되겠죠. 이게 재무 상태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스냅샷으로 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스냅샷으로 정리한 표. 그게 재무 상태표가 되겠네요. 재무 상태표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이라는 거고요. 밸런스 시트이라는 거고. 어,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같이 정리해보면 기업 활동의 내역과 결과를 수치로 측정한 보고서가 재무제표인데 그 중에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이다 라는 거고,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정식이 뭐냐면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현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금뿐만 아니고 현금 등가부 또는 매매 가능한 증권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한 게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판단할 때는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 그러면 자본이죠. 그죠? 자본으로 여기가 어느 정도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갖고 나서 또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부채가 얼마나 적으냐 가지고 볼 수 있겠죠. 부채에서 뭔가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현금 자산, 단기 금융 상품,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을 빼고 나서 있는 부채, 이 순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